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에서 유진은 갑자기 자신의 은행 계좌가 텅 비어 있다는 알림을 받았다. 그녀의 연인 수연이 사라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재산이 증발한 것이다. 그 충격적인 순간 유진은 자신의 삶이 산산조각 난 것을 깨달았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대한 사기였음을 직감했다. 유진은 35세에 성공한 벤처 캐피털리스트였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스타트업을 세워 수백억 원의 자산을 모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성적 지향성은 늘 숨겨진 비밀이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은 그녀에게 끊임없는 압박이었다. 가족은 그녀를 결혼시키려 했고 친구들은 그녀의 고독을 걱정했다. 그런 그녀에게 수연은 구원의 빛처럼 나타났다. 수연은 28세의 젊은 화가로 갤러리에서 만난 인연이었다.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과 창의적인 에너지가 유진을 사로잡았다. 수연은 유진의 삶에 색채를 더해주었고 둘은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했다. 유진은 수연을 위해 모든 것을 주었다. 그녀의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며 심지어 수연의 예술 활동을 후원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수연의 계산된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 유진의 가족은 그녀의 관계를 의심했다. 특히 어머니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녀를 압박했다. 유진은 가족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수연과의 관계를 숨겼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이 사랑이 진짜일까? 아니면 내가 외로워서 착각하는 걸까? 그녀는 밤마다 자문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규범 속에서 그녀의 선택은 항상 도덕적 딜레마를 불러일으켰다. 사건 당일, 유진은 사무실에서 수연의 메시지를 받았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나의 선택이야. 그 메시지와 함께 그녀의 계좌에서 수십억이 이체되었다. 수연은 유진의 신뢰를 이용해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돌린 것이다. 유진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수연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다. 이 배신은 유진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내가 너무 맹목적이었어. 사랑이 나를 망쳤어. 파산 직전에 유진은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다. 아버지는 내가 그런 생활을 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비난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정상적으로 살라고 애원했다. 이 순간 유진의 내적 충돌은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부정할까 고민했다. 사회의 편견이 그녀를 짓누르는 가운데 그녀는 수연을 추적하기로 결심했다. 유진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탐정은 수연의 과거를 파헤쳤다. 수연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기를 저지른 적이 있었다. 그녀는 레즈비언 커뮤니티를 이용해 부유한 여성들을 노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진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내가 그녀의 희생양이었어. 그녀는 밤새 울었고 다음 날 다시 일어섰다. 복수를 다짐하며 그녀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진은 자신의 친구 미나를 만났다. 미나는 유진의 오랜 지인이자 비슷한 경험을 가진 레즈비언이었다. 미나는 사회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니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해라고 조언했다. 이 대화는 유진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의 고독은 사회적 압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수연을 찾는 데 집중했다. 탐정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연은 태국으로 도주했다. 유진은 비행기를 타고 추적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마주했다. 수연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녀의 배후에는 더 큰 조직이 있었다. 이 발견은 유진의 세계를 뒤집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닌 더 깊은 음모에 휘말리게 되었다. 유진의 마음속 갈등은 여전했다. 수연을 사랑했던 건 진짜였어.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파괴했어.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편견, 그리고 내적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이 여정은 그녀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할 터였다. 태국 방콕의 번잡한 거리에서 유진은 수연의 흔적을 쫓았다. 그녀는 현지 탐정을 통해 수연이 고급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하지만 호텔에 도착한 순간 유진은 수연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여성은 수연의 새 희생양처럼 보였다. 유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이 배신의 충격은 유진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수연을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다 수연을 마주쳤을 때 수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유진아, 왜 여기 있어?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유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훔친 돈을 돌려줘. 그리고 왜 그랬는지 말해. 대화는 격렬해졌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가족 빚 때문에. 하지만 유진은 믿지 않았다. 수연의 과거 기록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면은 유진에게 새로운 상처를 주었다. 그녀는 수연을 사랑했던 감정을 다시 느꼈지만 동시에 증오했다. 이 감정이 진짜일까? 아니면 착각일까? 내적 갈등이 그녀를 괴롭혔다. 수연은 결국 돈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함정이 있었다. 수연의 조직이 유진을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유진의 사업을 노린 사기 집단이었다. 유진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더 큰 위험에 처했다. 그녀는 태국 경찰에 도움을 청했지만 언어 장벽과 부패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유진은 자신의 가족과 다시 마주해야 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집으로 돌아와 그런 위험한 일 그만둬라고 말했다. 유진은 엄마, 나의 삶을 인정해주세요 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는 가족 내 갈등을 심화시켰다. 아버지는 내가 레즈비언이라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비난했다. 사회에 정형화된 도덕이 유진을 압박했다. 유진은 미나의 도움을 받았다. 미나는 한국에서 정보를 수집해 주었다. 수연의 조직은 레즈비언 커뮤니티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거야. 너처럼 성공한 여성들을 노려. 이 정보는 유진에게 충격이었다. 그녀의 사랑이 이용당한 도구였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복수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태국에서 유진은 조직의 일원을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납치 위협을 받았다. 어두운 골목에서 습격을 당했지만 가까스로 벗어났다. 이 사건은 그녀의 결의를 강화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정신적 트라우마가 쌓였다. 이 선택이 옳은가? 포기할까? 그녀는 밤마다 고민했다. 수연과의 재회는 예상치 못한 전개를 가져왔다. 수연은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유진에게 도움을 청했다. 나를 믿어줘. 함께 도망치자. 유진은 망설였다.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배신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등했다. 이 선택은 그녀의 삶을 바꿀 터였다. 유진은 수연을 믿기로 했다. 둘은 함께 조직을 탈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조직의 추격으로 인해 유진은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는 수연이 다시 사라졌음을 알았다. 돈도 신뢰도 모두 잃었다. 이 배신은 유진의 세계를 다시 무너뜨렸다. 이제 유진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사업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적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가족의 압력은 여전했고 사회의 편견은 그녀를 고립시켰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유진은 사업 재건에 매달렸다. 하지만 수연의 그림자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어느 날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수연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편지 속에는 수연의 과거 사진과 기록이 들어 있었다.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녀는 다시 탐정을 고용했다. 조사 결과 수연은 어린 시절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
그녀의 사기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더 깊은 비밀이 있었다. 수연의 조직은 그녀를 강제한 것이었고 그녀는 탈출을 시도하다 실패한 적이 많았다. 이 사실은 유진의 마음을 흔들었다. 내가 그녀를 오해한 걸까? 도덕적 딜레마가 다시 시작되었다. 유진은 수연을 찾기 위해 다시 태국으로 갔다. 이번에는 미나와 함께였다. 미나는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해. 사회가 우리를 버려도 라고 말했다. 둘의 우정은 유진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컸다. 어머니는 그런 여자 때문에 내 삶을 망치지 마 라고 말했다. 유진은 엄마,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다. 태국에서 유진은 수연을 발견했다. 수연은 조직의 감시 속에 살고 있었다. 유진은 그녀를 구출하려 했지만 조직의 함정에 빠졌다. 격렬한 대치 끝에 유진은 수연을 데리고 도망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나가 부상을 입었다. 유진의 선택이 친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다. 도망 중에 수연은 진실을 털어놓았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조직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유진은 믿고 싶었지만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주저하게 했다. 이게 진짜일까? 또 속는 건 아닐까? 내적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사회의 편견이 그녀들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유진은 수연을 숨겼다. 하지만 조직의 추격은 계속되었다. 유진의 사업은 다시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지만 아버지는 내가 정상적으로 살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유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할까 고민했다. 미나는 회복 중에 유진에게 말했다. 우리의 사랑은 죄가 아니야? 사회가 잘못된 거지. 이 말은 유진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는 커뮤니티 모임을 시작했다. 레즈비언 여성들을 위한 지원 그룹이었다. 이 활동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사회의 비난과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다. 수연과의 관계는 복잡해졌다. 둘은 사랑을 확인했지만 과거의 배신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유진은 너를 용서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수연은 시간이 필요해 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재정의했다. 조직의 최종 습격이 왔다. 유진의 집에서 벌어진 대치에서 유진은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녀는 경찰의 도움으로 조직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수연이 중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유진은 수연의 손을 잡고 울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꿨다. 이제 유진은 회복의 길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다. 수연의 비밀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연의 회복 과정에서 유진은 그녀의 과거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수연은 조직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였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을 속인 대가로 자유를 약속받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이 사실은 유진에게 충격이었다. 그녀를 용서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버려야 하나? 도덕적 선택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가족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어머니는 병원에 와서 이제 그만해.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고 말했다. 유진은 엄마, 이게 내 정상적인 삶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이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다. 오랜 갈등 끝에 어머니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사회의 압력이 가족을 분열시켰다. 유진의 커뮤니티 활동은 확대되었다. 그녀는 세미나를 열어 레즈비언 여성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는 숨지 말아야 해. 우리의 사랑은 유효해.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반대 시위와 온라인 비난이 따랐다. 유진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다. 그녀의 선택이 가져온 대가였다. 수연은 회복 후 유진에게 고백했다. 나는 내 돈을 훔쳤지만 사랑은 진짜였어. 유진은 망설였다.
과거의 상처가 여전했기 때문이다. 둘은 관계를 재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괴롭혔다. 친구들은 그런 사람과 왜 함께해? 라고 물었다. 유진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조직의 잔당이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유진을 협박했다. 수연을 내놓아라. 유진은 경찰과 협력해 그들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포기해야 했다. 재산의 일부를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다. 이 선택은 그녀에게 큰 희생이었다. 미나는 유진의 곁을 지켰다. 너의 결정이 옳아? 우리는 강해. 이 우정은 유진에게 버팀목이 되었다. 하지만 미나도 자신의 삶에서 갈등을 겪었다. 그녀의 가족이 그녀를 외면했다. 사회의 편견이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수년이 흘렀다. 유진과 수연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수연이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과거의 남성과의 관계로 아이를 가졌지만 숨겼다. 이 비밀은 유진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의 사랑이 진짜였나?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 유진의 세계가 다시 흔들렸다. 이 사실은 가족에게도 알려졌다. 어머니는 지게 무슨 일이야? 라고 소리쳤다. 유진은 수연을 사랑해. 아이도 함께 키울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그녀들을 판단했다. 유진은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이 결정은 그녀의 삶을 바꿨다. 그녀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친구들의 배신과 사회의 비난이 따랐다. 그녀의 내적 식성은 여전했다. 이제 유진의 여정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반전의 여파가 그녀를 시험했다. 수연의 임신 사실이 공개된 후 유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옳은가? 우리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녀는 밤마다 자문했다. 사회의 시선은 더 가혹해졌다. 언론은 레즈비언 커플의 스캔들이라고 보도했다. 이 압력은 유진의 정신을 지치게 했다. 가족과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아이를 본 후 그래도 가족이니까 라고 말했다. 이 변화는 유진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거부했다. 이런 생활이 아이에게 좋을까? 그의 말은 유진의 도덕적 딜레마를 자극했다. 수연은 미안해. 숨긴 건 잘못이었어 라고 사과했다. 유진은 용서했다. 둘은 함께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 이 결정은 그들의 관계를 강화했지만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사회의 편견이 아이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했다. 유진의 커뮤니티는 지지를 보냈다. 미나는 너희는 선구자야. 우리의 미래를 바꿔라고 말했다. 이 말은 유진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려 했다. 하지만 출판 과정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그녀의 선택이 가져온 대가였다. 수년 후 아이가 자랐다. 유진과 수연의 가족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가끔 되살아났다. 유진은 수연에게 내가 나를 속인 게 정말 미안한가? 라고 물었다. 수연은 매일 후회해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재확인했다. 사회는 조금씩 변했다. 유진의 활동 덕분에 레즈비언 권리가 논의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 그녀의 삶은 충돌과 화해의 연속이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았다. 이 모든 게 옳았을까? 이야기의 끝에서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서울의 불빛이 그녀의 미래를 비추었다.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수연의 아이가 유진의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의 인공수정 시도가 성공한 것이었다.
이 사실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유진의 사랑이 결국 승리한 셈이었다. 이제 유진의 삶은 완성되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행복을 찾았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여전히 미완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유진의 선택은 옳았는가? 아니면 사회의 희생양이었는가?